내 건물이 불탔다. 원인이 무엇인가요? 임차인의 반려동물? 산불? 아님 내 실수? 원인이 무엇이든 하루빨리 보상받고 복구해야죠. 이 영상 보시고 대비하시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딱 3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첫째, 건물 관리할 때. 둘째, 보험 계약할 때. 셋째, 임대 계약할 때입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건물 관리. 전기 설비 정기 점검, 비상구 확보, 소화기 배치, 전열기 관리 등 이런 건 다 아시죠? 그런데 제가 정말 화재 예방에 도움을 받은 건 바로 청소업체입니다. 빌딩 청소는 대부분 밤이나 새벽에 진행이 됩니다. 사람이 없을 때 오셔서 구석구석을 살필 수밖에 없고 그때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생각보다 많이 발견해 주십니다. 밤새 켜져 있던 전열기,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담배꽁초나 화재 위험 물건, 청소업체를 통해서 사전에 발견하고 큰 사고를 막았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건물 매매나 디벨롭을 도와드리다 보면 건물주분들께서 건물 관리까지 부탁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청소업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청소는 기본, 건물 관리에 대한 의견을 주는 업체를 만나게 되었죠. 지금 선정한 몇 개 업체는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하수구에 너무 버린다고 서비스로 하수구에 망을 씌워주시더라고요. 감동! 저는 바로 담배꽁초 휴지통을 배치했고 더 쾌적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싼 업체 선정하지 마시고 건물 관리에 의견을 주는 업체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보험 계약 시입니다. 화재보험 당연히 들어야죠. 보험을 가입하는 보상금뿐만 아니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내 건물이 임차인의 부주의로 불이 났다? 임차인이 본인 돈으로 빠르게 처리를 해주면 좋지만 제 경험상 건물주인 내 마음만큼 행동에 옮기진 않죠. 내가 든 보험금으로 먼저 처리 후 그 비용을 내가 아닌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청구를 합니다. 즉 구성권을 청구하죠. 당연히 받아야 할 돈임에도 누구한테 돈 달라 해본 적 있으시죠? 세상 내가 잘못한 사람 같습니다. 만약 보험 가입 안 했으면 임차인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해야 하는데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자, 보험 계약 시 보험 설계사에게 확인해야 할 중요한 팁 알려드릴게요. 건물 복구 비용 관련입니다. 예를 들어 비례보상 기준으로 가입 시 건물 복구비가 10억짜리 건물인데 실제 보험 가입 금액을 5억으로 가입한 경우 화재로 인해 1억 손해 시 보험사는 50%인 5천만 원만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즉, 내 건물의 복구 비용을 잘 산정해야 합니다. 또 예를 들어 내 자동차가 다 망가졌으면 우리는 보험사에서 새 차를 구입할 수 있는 보험금을 줄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죠. 감가상각이 많이 된 중고차 기준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건물도 사실 실제로 100% 복구하기 위한 비용을 보험금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 건물이 화재로 무너졌을 시 거의 100%에 근접한 복구 비용을 받고 싶다면 가능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건물 범위입니다. 건물 전체로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만 선택되거나 공용부나 외벽, 승강기, 주차 차단기 등 부속시설이 제외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꼬마 빌딩의 경우 아래층은 상가, 위층은 주택인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따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가입한 예시 보여드릴게요. 같은 꼬마 빌딩인데 아래층은 사진관, 표구정 업종, 위층은 단독주택 업종으로 따로 가입해서 건물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연재해 담보 확인해야 합니다. 낙뢰, 태풍,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가 설계사에게 꼭 확인하면 좋을 항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입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특약입니다. 영업손실 즉 임대료 손실 보상, 급배수 설비 누출 즉 누수에 의한 보상, 임시 거주비 보상, 철거 및 잔해 비용 정리 비용 관련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보험사가 역으로 질문을 해주면서 보험 설계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우리 손해니까 꼭 크로스 체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험 설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 내용을 참고하여 가능 여부 체크나 디테일하고 정확한 부분, 최신 내용을 꼭 설계사분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차인은 화재 배상 책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촛불 사용,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부분도 모두 다 알 것이라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부주의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 건물은 조금 가격을 낮추고 공동주택을 이용하는데 당연히 필요한 에티켓 조항을 계약서에 많이 넣습니다. 당연한 것임에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경각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제 건물은 계약 시 항상 별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 임대가 잘 안 된다고요. 중개사로서 또 임대인으로서 제 생각에 임대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가격 때문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조항을 읽고 여기 집주인 까다롭네? 이런 것까지 지켜야 해 라는 사람이라면 걸러지는 게 오히려 행운입니다. 예를 들어 렌트카 이용 계약할 때 실내 흡연 시 20만 원 벌금이라는 렌트카 조항을 읽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것 아닌가요? 우리는 이 조항을 읽으면 아마 당연한 것이라 눈에도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화재가 났을 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펜을 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화재 원인 조사서 등 경찰과 소방서에서 자료를 보내주더라도 꼭 직접 현장 사진을 면밀히 찍고 상황 파악을 하고 자료를 충분히 보관해야 됩니다. 결국은 입증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구가 필요한 것을 잘 정리해서 보험사에 전달해야 됩니다. 보험사는 내 마음같이 빠르게 파악해서 일을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답답한 사람은 우리입니다. 세 번째, 복구 비용을 이체한 이체 확인증, 공사업체 사업자 등록증, 수리 완료 사진 등 추후 복구 자료도 보관한다. 네 번째, 화재 현장은 그름 냄새가 심하죠. 비싼 피톤치드 업체 쓰지 마세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계피물의 수증기가 생각보다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생각보다 화재가 심각할 때는 손해사정인 고용을 추천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전문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시 꼭 보험사 소속이 아닌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정해야 우리 편이 되어줍니다. 사고는 지금이라도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니 이 영상 끝나고 바로 꼭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팔고 사는 영상들이 많은데요. 건물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 편안한 건물주가 되시길 원한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이상 동가열애중이었습니다.